자, 문제 시작되는 게 굉장히 간단한데 반지름의 길이 일단 4cm 확인해 주시고 호의 길이가 2파이인 어떤 부채꼴이 있다고 합니다. 호의 길이는 보통 L이라고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 부채꼴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주는 편이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시각도를 먼저 보시고 반지름 4요. 호의 길이 2파이요. 그럼 내가 모르는 게 뭐야? 각의 크기 세타죠? 각을 세타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럼 이제 앞서 외우고 배우기로 호의 길이는 L은 어떻게 계산된다고 배웠냐? R 세타가 된다고 배우셨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은 얘가 2파이고 R이 4다 보니까 세타가 무엇이 돼야 하냐? 2분의 1파이가 돼야겠죠. 2분의 1파면 몇 도야? 90도지. 그래서 실제로 이 부채꼴이 90도를 중심각으로 갖네, 이 정도로 생겼다라는 걸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이어서 이제 뭘 계산하셔야 되냐면은 넓이까지 가져오시래요. 방금 외운 거 그대로 적용하란 얘기야. S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가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2분의 RL로 가셔도 돼요. 지금 둘 다 되잖아. 세타를 구했으니까. 네, 이걸로 가시면은 R을 곱하시면 이제 8파이인데 2분의 1 곱하시면은 부채꼴의 넓이는 4파이였다. 이런 식으로 정답 2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공식 그 자체를 묻는 문제니까 외워서 한 10초 컷 해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자, 밑으로 넘어갑시다. 유형 7번이 되겠고 이제 둘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자, 둘레 동그라미 시작. 정신 차리세요. 자, 시작이 반이다. 오늘 꼼꼼하게 개념 공부 하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 시작하면서 둘레라는 단어 좀 강조를 하시고 보통 둘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지름 두 개에다가 호의 길이 더한 게 둘레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게 둘레인데 지금 둘레가 몇이라 했냐면은 8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줬을 때 호의 길이 L을 지금부터 8 빼기 2R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항을 하시면은. 또 그림 하나 적당히 그려서 같이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요 호의 길이, 요 곡선의 길이가 8 빼기 2R로 약속이 됐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중심각의 크기인데 넓이가 최대가 될 때야. 넓이 S를 한번 작성해보자. S라는 거는 2분의 1 RL로 외우고 있을 거니까 바로 L 자리에다가 8 빼기 2R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8 빼기 2R이라는 그냥 어떤 R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이 2차식이고 최대값은 꼭지점을 정리하라는 말이 되겠죠. 자, 따라서 천천히 또 정리를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4R이 되잖아요. 묶어서 정리해주시면은 R-2의 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채꼴은 반지름의 길이가 2로 결정이 될 때 넓이의 최대값은 4를 갖겠다. S의 최대값은 4가 결정이 되겠죠. 자, S는 4다. 괜찮아. S는 4다인데 이때 나는 못 가지고 가야 되면 세타를 구하셔야 되잖아. 그럼 이제 공식도 하나 더. L은 R세타죠. L이 뭐냐면은 파이 빼기 2R이죠. 그대로 내죠 또. 파이 빼기 2R이 좌변이고 R 세타인데 세타가 몰라요. 근데 S가 4라는 거는 지금 R이 몇일 때였어? 2일 때죠. 그래서 여기 R을 2로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세타의 크기가 계산이 2로 됩니다. 근데 이 뒤에 뭐가 생략돼 있어? 뭐가 생략돼 있어? 라디안, 그러니까 이건 대충 몇 도야? 60분포로 얘기하면 대충 몇 도야? 1라단이 몇 도였죠? 57도죠. 그러니까 약 2배 하시면 115도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번 느낌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그때의 중심각까지 구해주시고 두 개 정답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연습 문제를 오늘은 그냥 몇 개를 풀게요.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다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자, 일단 스텝 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천천히 풀어보시고 스텝 2에 해당하는 문제들 몇 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40페이지에 343번부터 출발합니다. 아까 푼 문제 연장선이다. 별로 다르진 않아요.
세타가 제2, 4분면의 각일 때 여기까지 읽고 끊으세요. 끊고 앞에서 배운 대로 표기합니다. 2, 4분면에 위치한 각 세타는 어떻게 표기하기로 약속했냐?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을 건데 약속하기로 그렇지. 앞에 360 곱하기 n을 무조건 붙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세타의 범위를 먼저 부등식으로 잡아주시고 이어서 이제 내가 누굴 보고 싶냐면 3분의 세타랑 2세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좀 나눌 들어가 볼게요. 3분의 세타 같은 경우는 그냥 전부 다 3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확인해 주시면은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에다가 3분의 세타. 그리고 누구보다 작냐?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보다는 작습니다. 자, 이때 n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정수다. n에다 0, 1, 2 정도만 대입을 해 보시면 되겠죠. 3 대입하면 0이랑 똑같으니까. 따라서 0, 1, 2 대입했을 때 그 범위를 한번 꺼내 볼게요. 0 대입하시면은 3분의 세타라는 게 30도보다는 크고 120도보다는 다시 60도보다는 작아야겠죠. 이거는 확실하게 1사분면이다. 각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n에다 1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몇 도가 되냐? 150도가 되겠죠. 15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2, 4분면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먼저 n에다 2를 대입해보시면요. 270도보다는 크고 240에다 60이니까 300도보다는 작다. 이 친구는 이제 4, 4분면이 되겠죠. 따라서 가능한 4분면은 전부 다 꺼내주시면은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이다. 이렇게 3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아직 안 끝났고 3분의 세타 말고 2세타도 보셔야 돼. 그럼 이제 이 친구에다 2를 곱해서 가자. 양변에다 전부 다 2를 곱해주시면 되겠고 좌변과 우변의 경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는 그냥 몇 도로 인식이 되죠?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 맞죠? 동경이 시초선에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360이든 뭐 1080도든 전부 다 시초선의 위치잖아. 그치? 얘를 일단 0도로 인식해, 위치를. 얘는 이거 의미 없는 거죠. 의미 없는 거죠. 720도든 1440도든 두 바퀴든 네 바퀴든 위치에는 영향을 안 미치잖아. 따라서 그냥 180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표기하면 좀 약간 뭔가 이상하다, 곤란하다. 그죠? 180도가 0도인데 뭔가 곤란하면 그냥 얘를 360도 봐도 괜찮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세타는 확실하게 18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n에 대한 정수를 뭘 대입해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자, 따라서 일단 몇 사분면 가능성이 나오는 거야? 얘보다는 크니까 3, 4분면도 되고 얘보다는 작으니까 맞아, 4, 4분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세타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 거야. 자, 결론 좀 내볼까? 이제 뭐 해야 돼? 모두 존재한대. 겹치는 거 있냐 한번 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겹치는데 4, 3면 하나 있습니다. 자,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4분면 정답으로는 4, 4분면이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43번이었어.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와 다르지 않아. 그냥 2번 연속 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343번 좀 쉽네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냥 풀어드릴 거고 345번 먼저 읽어보자. 자, 문제 읽고 풀이 시간 먼저 3분 정도 드릴게.
자, 도형 나왔다고 또 그냥 겁먹지 마시고 힌트는 가운데 있는 넓이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 친구를 이용하면은 정답으로 갈 수 있습니다. S1과 S2 각각을 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가운데 낀 친구 한번 이용해 보세요. S1을 따로 구했네? 네. 잘했어. 큰 거에다 작은 거 뺀 거 맞지? 네. 근데 이제 너는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 그럼 S2 구하러 가야지. 근데 저거 어떻게 구하니? 특수각이 아닌데. 75도에 대한 삼각비를 외우고 있나요? 못 외우고 있죠? S2를 직접 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출제자는 대체 왜 S2를 빼라고 했냐? 가운데 끼인 친구 이용하랬어. 빨간색과 파란색 가운데 끼인 친구에 이름을 붙여서 한번 이용해봐. 뭐 계산한 거 있어? 뭐 봤어? 1 구하려고 했는데 응? 1 구하려고 했는데 마름모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 마름모 못 구하지. 딱 보면은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치? 60도나 30도나 45도는 너가 구할 수 있지. 근데 쟤는 75도 150도 아니네. 구할 수 없다. 구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저기 뭐라고 쓴 거야? S2라고 쓴 거야? S2는 계산이 됐죠. 내가 궁금한 게 왜 뒤에 파이를 안 붙이니? 파이 안 붙이는 실수 이제 고등학교 때 하면 안 돼요. 이제 S1 구할 수 없어. 방법 좀 바꾸셔야 돼. 뭘 한번 구해봤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수선을 이었어? 네. 마름모 넓이 한번 구해보려고? 직각삼각형 두 배 하려고? 무거 못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니? 삼각비가 안 되는데. 자, 계속 힌트를 한 3번 정도 말한 것 같은데 왜 이용하는 사람이 없지? S1과 S2 사이에 끼인 친구를 이용하라고. 이름을 붙여서 식을 바꿔봐. 자, 힌트는 나갔습니다. 가운데 끼인 친구 이용해서 부채꼴 2개 구해주면은 똑같은 넓이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계산 1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시간 충분히 들었습니다. 칠판 보세요, 그냥. 계산 같이 합시다. 힌트로 언급해준 부분이 이거였어. 출제가 S1과 S2라고 했지? 근데 가만 또 이제 해보니까 다들 이걸 구하려고 하고 있어. 아니,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가 150도인데. 75도 절반 잘라도 특수각이 안 되잖아. 따라서 S2를 단독으로 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좀 내셔야 되고, 관점을 비트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떻게 비틀었냐? 가운데 있는 친구 S3라고 이름 한번 붙여볼게요. 그렇다면 였다가 S3 더한 S1 더하기 S3에다가 였다가 S3 더한 S2 더하기 S3를 빼면 S3서 없어지면서 얘랑 똑같아지겠죠. 왜 이렇게 계산하냐? 얘네 둘 다 부채꼴이니까요. 이거 보시면은 S1 더하기 S3 더한 거는 이렇게 부채꼴이죠. 중심각 확인하니까 몇 도? 6분의 7파이 라디안. 바로 갈게요. 반지름 3 드렸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9 곱하기 6분의 7파이.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요. 3, 2, 4분의 21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친구 S2 더하기 S3도 그냥 부채꼴로 인식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중심각이 몇 도? 6분의 5파이. 바로 계산해야죠 또.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6분의 6파이니까 똑같이 약분하고 계산해 주시면은 4분의 15파이가 됩니다. 서로 빼면요. 정답은 2분의 3파이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식 이게 끝이고 정답 그냥 4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뭔가 빈 공간에 이름 붙여서 푸는 거는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있죠? 원주각의 일품 같은 문제집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도형 볼 때 이렇게도 볼 수 있다 한번 확인하시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346번 볼게요. 자, 이렇게 바로 밑에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중등기야 어느 정도 숙련이 돼 있어야 한다. 정보 좀 받아봅시다. 자, 중심각의 크기 세타 3분의 파이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호의 길이가 나와 있네요. 호의 길이 L은 2파이다. 이런 부채꼴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적당하게 하나 그리고 갑시다.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3분의 파이, 약 60도 정도 인식을 하시고, 호의 길이는 2파이. 또 이제 L은 R 세타 아니겠니? 바로 계산한 거지 뭐. L은 R 곱하기 세타잖아. 대입을 하시면은 2파이는 R 곱하기 3분의 파이니까 그냥 R이 6이 나오는 겁니다. 반지름 길이 6 확인하시고요. 가져올 거는 금방금방 가져왔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뭘 하셔야 되냐면은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이 부채꼴에 내접하는 원이래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야. 이제 중학교 도형이 되겠고요. 내접하는 원을 먼저 그려본다라고 생각하면은 원의 중심을 이쯤에 찍어주시고 반지름들을 이렇게 날려버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접하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나 혹은 3학년 때 문제집에 나오고요.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 내접하는 원의 저 바깥쪽 부채꼴 원의 중심과 이어주면은 일직선으로 쭉 갑니다. 쭉 가요. 요게 이제 포인트죠.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친구야. 얘 아래라고 할게. 근데 자, 또 이제 각을 보시면은 특수각이야. 이용하라는 얘기거든요. 삼각비를 60도를 절반 쪼개시면은 30도에다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 또 올라야겠죠. 그러니까 중삼수학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R이라고 뒀으면은 너가 R이니? 그럼 너는 뭐 하는 애야? 2R이야. 끝났죠? 2R에다 R 더해서 3R이 뭐가 되는 거야? 3R이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그럼 정답 R이 몇이야? 2가 되는 거야. 자, 정답 2 확인하시고 원의 넓이니까 이제 4파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한 3개 정도만 풀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142페이지는 중학교 3학년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읽고 복습하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소단원 삼각함수를 정의하러 가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것을 좀 쌓아 올린 상태야. 동경, 일반각, 동경의 위치관계, 그리고 새로운 단위 호도법.
이런 정보도 좀 쌓아 올리고 드디어 이 단원의 이름이기도 한 삼각 함수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삼각 함수는 변수가 각이 되는 함수인데 얘를 떠올릴 때는 일단 원을 먼저 가져오시는 게 맞아요. 평면상에 원 중에서도 일단 단위원 많이 쓰거든요. 단위원이 어려운 건 아니고 뭐 하는 애냐면은 반지름의 길이를 그냥 계산하기 쉽게 1로 잡아둔 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반지름의 길이가 1로 통일되어 있는 어떤 원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이 원 위에다가 점을 하나 잡아줄 거거든요. 이때 용어 점검 좀 하자. 얘 이름 뭐였죠? 시초선. 똑같아. 평면에서도 얘가 시초선이야. X축의 양해방향이. 그럼 시초선이 있으니까 동경이 등장하셔야겠죠. 시계바늘이 돌아갑니다. 보기 쉽게 1사분면에 하나 위치를 시켜줄게. 원 위에 점 P를 찍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P의 좌표입니다. 방금 좌표라고 했어.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는 길이가 아니라 좌표로 정의된다는 게 핵심이고 일단 1사분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X좌표, Y좌표 이런 식으로 바로 표기할 수 있겠고 반지름 길이 같은 경우는 R로 그냥 갑니다. 자, 이때 변수가 뭐냐면은 각이야. 이 삼각함수 X, 변수에 해당하는 거는 요 각 세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쓸 건데 X보다는 세타를 많이 써요. 그 대상이 각이니까. 자, 그럼 각이 몇 도냐에 따라서 이 좌표 위치도 다 바뀌겠죠? 약속부터 하고 갑시다. 자, 우리는 저 각 세타에 대하여 세 가지 약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쓰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약속한 거니까 받아주는 게 정이죠. 자,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 여러분 머릿속에서 사인 세타는 이걸 보는 순간 R분의 Y죠. 여러분은 원래 길이분의 길이로 인식하고 있었어. 삼각형에서. 맞아? 길이분의 길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의 길이라고. 근데 이제 길이가 아니야. R분의 좌표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삼각비랑 삼각함수는 전혀 다른 개념이야. 삼각함수에서 y는 좌표를 의미를 합니다. 물론 라디우스 반지름 길이는 여전히 양수 길이가 되겠고요. 좌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얘가 뱅글뱅글 돌아가실 거 아니야. 원리를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얘가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x축 아래로 떨어질 때는 y 좌표가 음수인 구간도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r은 무조건 양수고 y가 음수로 들어가면은 사인 값이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인과 코사인이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약속 한번 확인하시고 자, 이어서 코사인 약속도 한번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R분의 X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비교를 하세요. 분모는 여전히 길이 양수인데 얘가 이제 좌표다 보니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원을 그리냐면은 반지름이 몇인 원을 그렸어요? 1인 원을 그렸지. 왜? 그냥 쉽게 보려고. 봐봐. 반지름은 1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내가 이 분모에 대한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 사인의 의미가 뭐가 되냐면은 반지름이 1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버리면은 좌표, y좌표 자체가 사인 값입니다. 반지름이 몇일 때만? 1일 때만. 그래서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처음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는 반지름을 1로 세팅해 두는 거야. 분모가 1이면 내가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괜찮겠어?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야. 코사인 값의 의미가 뭐가 되냐면은 그냥 뱅글뱅글 돌아갈 때 그 점의 x좌표가 코사인 값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탄젠트는 어떻게 약속이 돼 있냐? 얘는 또 특이하게 길이가 없죠. x 좌표분의 y 좌표. 좌표로 약속이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아래 좌표가 바뀌는 게 좀 많으니까 부호를 판단할 때 얘는 조금 더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탄젠트까지 일단 약속은 했습니다.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제 이 친구들의 좀 성질이나 이런 함수의 특징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 단위원에서 좀 진행을 시킬 거야. 지금 공간이 아마 있나? 이 그림을 좀 크게 그릴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삼각함수 값의 부호 오른쪽에 좀 공간이 있죠. 거기에 일단 이거 좀 크게 그려볼까? 빈 공간 거의 꽉 채우게 그려봐. XY축 크로스하고 원을 하나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 원의 반지름은 1입니다.
자, 이제 원을 그렸으면 좀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는 각 사부면의 부호를 이제 탐구를 할 건데, 그냥 외우지 않고, 저 P의 좌표를 움직여보면서 이해를 할 겁니다. 시각적으로 이해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은 1사부면에 잡아둔 이 점을 P1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P1을 지금부터 여러 가지로 한번 대칭을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 자, P1을 첫 번째로 Y축 대칭 이동해서 왼쪽으로 좀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Y축 대칭해서 P2로 한번 찍어보자. 자, 그럼 P2라는 걸 볼 때는 원래 X, Y랑 비교하면 어떤 부호의 변화가 있냐? X좌표의 부호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값은 똑같죠? 근데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X, Y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동경을 또 굳이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아래쪽으로 무슨 축 대칭이죠? X축 대칭해서 내리겠습니다. 요 원 위의 점을 P3라고 이름을 붙이고 좌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동경은 초록색과 정반대의 위치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P3를 다시 Y축 대칭해도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P4다 해서 이름 붙여주시고 좌표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Y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사부면에 대한 모든 각의 동경을 표현을 했는데요. 부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될 거야. 자, 이제 1사부면 같은 경우를 일단 봅시다. 1사부면 같은 경우는 X좌표나 Y좌표나 전부 다 부호가 어때요? 양수죠, 그냥. 1사부면상에 있는 점의 X좌표, Y좌표는 부호가 양수야. 그러면은 반지름도 양수고 좌표도 양수고 하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나 부호가 전부 다 0보다 어떠겠어? 크겠죠. 1사부면은 전부 다 양수니까. 그래서 1사부면은 일단 우리가 알던 대로 너네가 삼각비에서 계산한 거랑 마찬가지야. 전부 다 0보다 크게 이렇게 계산이 됐을 거야. 하지만 2사부면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점. 자, 이제 좌표의 변화를 보세요. X좌표의 부호가 음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X좌표를 포함한 삼각함수를 보시면 돼. 여기 X좌표 들어가 있죠. 코사인 세타. 얘가 1사부면이랑 비교했을 때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겠지. 이 점의 X좌표는 음수란 얘기야, 음수. 그러면은 분모할은 양수고 X좌표가 음수니까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에서 코사인 값이 0보다 작게 나옵니다. 이어서 탄젠트도 볼게요. X좌표가 음수인데 2사면의 Y좌표는 여전히 양수죠. 따라서 마플이니까 얘도 0보다 작습니다. 유일하게 0보다 큰 녀석은 사인입니다. 자, 2사분면의 양수값을 갖는 건 이제 사인밖에 없다.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옵니다. P3로 좀 내려왔어요. 3, 4분면 보시면은 이 3, 4분면 위에 좌표 같은 경우는 X든 Y든 일단 음수다. 둘 다 음수라는 거 좀 보시고 그럼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 보시면은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사인, 코사인이 둘 다 0보다 작아지게 될 거야. 음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탄젠트 같은 경우는 x분의 y라서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 올리면은 마마플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 4면에서는 탄젠트만 유일하게 양수값을 갖습니다. 좌표에 대한 부호 얘기하는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보고 그냥 이해하시라는 거고. 자, 마지막 갑니다. 4, 4분면에 있는 P4 같은 점 같은 경우는 X좌표가 플러스고 Y좌표가 음수야. 그럼 이제 사인을 봤을 때 사인이 이제 Y가 올라가잖아. Y가 음수잖아. 그럼 얘는 음수로 떨어지겠죠. 사인은 0보다 작겠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R분의 X인데 X가 양수값을 가지므로 얘는 0보다 큽니다. 양수값 확인했고 자 마지막으로 X, Y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4, 3면에서의 탄젠트는 음수값을 갖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일단 부호를 이렇게 다 정리하긴 했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봐. 문제를 풀 때마다 저거를 그리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암기를 아주 전통적으로 할 겁니다. 나 때도 이렇게 배웠어.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이제 선행할 때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외웠는데 좀 그때는 이런 거 굳이 왜 외우지?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 근데 이제 지나가서 보니까 이게 사실 좀 효율이 있더라고. 그냥 이 한 단어만 기억합시다. 여기는 뭐야? 전부 다 된다라는 거고 여기는 누구만 양수야? 사인만 양수라는 거고
여기는 탄젠트인데 이게 약간 좀 억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탄젠트나 뭐 안이나 뭐 비슷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선면 같은 경우는 코사인만 양수니까 얘도 일단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양수다. 이 친구들이 일단은 얼싸안고라고 단어 외우시고 양수가 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지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시험상에서 도움은 되잖아. 갑자기 안 떠오를 때 그냥 이거에서 플러스 애들 가져오면 돼주는 거니까 일단은 외워서 좀 쓰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외우라는 말 아니야. 이것만 외우면 일주일 뒤에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꼭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이 친구들의 약속이 좌표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시각적으로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호에 대한 얘기까지 끝냈어.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확인하고 그림 좀 점검 좀 할게요. 잘 그렸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 P4는 안 쓰니? 사선면 전부 다 사선면도 그려줘. 그렇지. 동경 다 그려버려. 필기 좋습니다. 동경을 왜 그리다 말았어? 삼선면 동경 그려줘. 전부 다 다른 동경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삼각함수를 약속을 해봤고요. 부호를 쉽게 외우는 방법까지 좀 가져가 봤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딱 하나 남았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개념, 삼각함수 공식 두 가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별거 없어요, 이것도. 무작정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증명되는지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거는 탄젠트라는 녀석을 받았을 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연산을 많이 수행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탄젠트라는 친구보다 사인이나 코사인이라는 친구가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탄젠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사인도 있고 막 복잡한 식을 받으면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이렇게 삼각함수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종류를 좀 줄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탄젠트부터 타겟팅 잡고 얘를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증명 바로 갑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옆에 그냥 이걸 보시면 돼요. 탄젠트가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니? x 좌표분의 y 좌표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번분수로 처리한다라는 거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r분의 x잖아요. 그럼 밑에다 쓰고, 사인 같은 경우도 이제 r분의 y가 되지 않겠니? 또 이렇게 써보면은 빡빡해서 x분의 y가 똑같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앞으로 탄젠트를 보면은 이렇게 한번 바꾸고 쓰시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거는 사인과 코사인.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목적은 뭐냐면은 삼각함수가 여러 종류가 있을 때 종류를 줄이는 일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인과 코사인이 결합된 식을 받았는데 둘 다 이차항이다 하면 넘겨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증명이 될 것이냐? 또 이제 정의로 좀 돌아가 봅시다. 얘랑 얘잖아. 그대로 한번 제곱해서 써볼게. r제곱분의 y제곱이 되겠고 r제곱분의 x제곱이 되는데 얘가 왜 1이냐?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r제곱으로 통분했다고 치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게 분모 분자가 왜 똑같냐? 반지름의 제곱은 높이 제곱 더하기 밑변 제곱이죠. 그냥 저 그림 보고 이해하세요. 얘가 반지름이잖아. 직각삼각형 만들었잖아. 그럼 직각삼각형 또 무슨 정리야?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거죠. x의 제곱이 y제곱 더해주시면 r제곱이 항상 성립이 됩니다. 몇 사분면에 있든. 그래서 얘도 일단은 사인, 코사인 두 종류 나왔을 때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두 가지 공식 외워서 좀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나 때는 이거 한 10개 외웠습니다. 다 날라가고 이제 2개 남은 거야. 뭐 합성이라든지 백악공식이라든지 이거 다 날라갔어요. 공부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이거 2개 정도만 좀 외우시고.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145페이지만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350번부터 다 푸는데 이제 3분 드리겠습니다. 진도가 좀 빠르네. 게 아니구나. 아, 근데 생각보다 진도가 좀 빠르거든요.
어때? 또 약속했으니까 왠지 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싶지 않니? 그럼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아? 3교시 때 좀 생각을 해볼게요. 1시간 좀 남을 것 같아서. DT 안 봐요? DT 봐야죠. 뭘로 봐요? DT 오늘 배운 걸 좀 준비했어요. 단어는 좀 바뀌어서. 자, 145번 풀이 들어갑니다. 그려봐. 그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야. 처음에 연습할 때는 단위원을 무조건 그려주는 게 좋아. 자, 여기 봐봐. 삼각함수 정의가 나와 있잖아. 좌표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원 같은 거 하나 그리고 원 위에 점을 마사컴마 마사멜로 찍어보는 거야. 그럼 반지름 오겠지 뭐. 제일 좋은 건 손으로 그려보는 거야. 일단은 단위원으로 연습을 하세요. 좋아. 옆에 그렸네요. 그리고 생각하시고. 메이저. 응. 1번? 뭔데? 그죠? 가게 하나 있구나. 뭐 하고 싶은 거야? 피해 좌표를 P가 좌표가 궁금한 거야. 반지름 봐. 반지름 몇이니? 3분 3분의 2 파는 120도고요. 옆에 60도고요. 1대2대 루트 3이고요. 2분의 1과 2분의 1 루트 3을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좌표는 마이너스 불러. 방금 다 얘기해줬잖아.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1대2대 루트 3 생각하시면 돼. 반지름이 1이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도 다 제출을 합시다.